징. 찰나의 진동이었습니다. 협탁 위 정우의 스마트폰이 짧게 몸을 떨었습니다. 욕실에선 규칙적인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주 평온하고 일상적인 소리. 하지만 내 심장은 그 소음을 뚫고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기계의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차갑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침실. 공기 중에는 정우가 즐겨 뿌리던 농밀한 우두 향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묵직하고 끈적한 냄새. 온몸을 관통하는 찌릿한 불안감에 나도 모르게 실크시트 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정우는 늘 완벽을 강요했습니다. 손톱의 각도 하나까지, 머리카락의 찰기와 결, 심지어 내가 잠들 때 내뱉는 숨소리의 리듬까지. 모든 게 그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저 지독하고 유별난 사랑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2026년의 서늘한 겨울밤. 그가 잠시 내려놓은 저 매끄러운 기계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의 사형 선고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관리위원회. S등급 전담팀. 이름은 소름 끼치도록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채운 단어들은 정육점의 도축 리스트보다 잔혹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대화창을 올렸습니다. 윗입술의 선명한 입술산이 파르르 떨립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인 열기.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이 내 창백한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8호 매물 희주씨. 오늘 자산가치 재측정 보고서 올립니다. 지난달 진행한 윤곽시술 자리가 아주 완벽하게 잡혔네요. 목선부터 어깨까지 흐르는 라인이 예술입니다. 2년간 쏟아부은 관리 비용 대비 예상 수익률은 500%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VVIP 시연회 메인으로 올릴 준비 마쳤습니다. 정우의 프로필 옆에 박힌 문장들. 뇌리를 난도질합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콧날 끝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정우 외에 다른 남자들. 상우, 진수, 도윤. 화면 속에서만 존재하던 그 추악한 이름들이 내 삶을 조각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우와 보냈던 가장 은밀한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그를 믿고 내보였던 무방비한 표정들. 그 모든 것이 상품 분석 자료라는 이름으로 박제되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8호 매물. 내가 지켜온 자존심과 커리어. 그건 VIP들에게 더 큰 돈을 끌어오기 위한 무형 자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아름다운 조각상으로만 대했습니다. 내 영혼을 어루만져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식단 조절, 스타일 변화, 이미지 메이킹 수업. 모든 게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한 치밀한 세공 과정이었습니다. 진실이 목을 조릅니다. 숨이 가빠옵니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제자리에 뒀습니다. 침대 위로 몸을 굽혀 잠든 척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가운만 걸친 정우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뜨거운 열기, 눅눅한 수증기. 그 불쾌한 기운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벼락을 맞은 듯 몸을 떨었습니다. 희주야,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왜 이렇게 몸이 차가워? 어디 안 좋은 거야? 정우가 침대가에 앉았습니다.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손. 크고 뜨거운 손바닥. 평소처럼 다정하고 젠틀한 손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촉은 사유재산을 확인하는 감정사의 손길로만 느껴집니다. 수치심의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다. 그 수치심은 곧 날카로운 증오의 마중물이 됩니다. 그의 손가락이 등줄기를 타고 아주 천천히 흐릅니다. 마치 정교한 악기를 다루는 듯한 움직임.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눌렀습니다. 아니, 당신이 너무 늦게 나와서 조금 기다렸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가슴팍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나를 팔아치울 계획을 세우면서도 저토록 평온하게 뛰는 심장이라니. 소름이 돋아 전신이 경직됩니다. 정우가 내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립니다. 귓가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속삭입니다. 뜨거운 숨결.
목덜미에 닿는 순간 내 턱선이 저절로 위를 향해 꺾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혐오감이 만들어낸 기괴한 경련이었습니다. 착하다 희주야. 내일은 아주 특별한 파티가 있어.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가장 화려한 무대지. 넌 거기서 내가 가진 그 고결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돼. 알았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나를 구매자들 앞에 세우려는 은밀한 선고였습니다. 눈을 감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민석이 쳐놓은 거미줄 속에 갇힌 기분. 가장 비싼 값에 팔려 나갈 준비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산소가 부족한 듯 뜨겁고 끈적하게 달라붙습니다. 정우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내가 수치심에 떨며 그의 품에 안겨있는 이 순간. 내 손가락 끝이 그의 가운 주머니 속에 꽂혀있던 열쇠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서재 비밀금고 열쇠. 차가운 금속의 딱딱한 감촉이 내 지문에 각인됩니다. 정우가 나를 물건으로 정의했다면 나도 그를 사냥감으로 대하겠습니다. 내가 정성껏 만든 이 인형이 내 목줄을 어떻게 물어뜯는지 똑똑히 지켜봐. 어둠 속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파멸을 선택한 여자가 짓는 가장 슬픈 미소. 동시에 지옥의 문을 여는 선전포고입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진정한 분노의 열기. 그가 설계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기꺼이 가라앉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둠은 이제 내 가장 든든한 편입니다. 정우가 나를 안고 잠들 때까지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에 맞춰 내 복수의 박동을 조율했습니다. 2026년의 가장 잔인한 밤. 이제 막 시작입니다. 정우는 내 어깨 기장에 다크 브라운 단발머리를 한쪽으로 몰아넣고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눈을 부릅뜬 채 다가올 파멸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차가운 시트가 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정신이 서늘하게 맑아집니다. 내일이면 나는 다시 그가 원하는 고결하고 우아한 인형으로 완벽하게 변신하겠죠. 하지만 화려한 드레스 밑에 숨겨진 동리는 정우, 당신의 목줄기를 향할 겁니다. 2년의 지독한 연극. 이제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정우의 손이 내 허벅지를 무의식적으로 훑고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사랑이라 믿었던 그 자극이 지금은 뱀이 살결을 스치는 듯 불쾌합니다.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선명한 입술산에 힘을 줍니다. 내일 밤 파티장. 그곳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무대가 아니라 당신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처형장이 될 거야. 기대해도 좋아 정우야. 당신이 만든 이 완벽한 자산이 어떻게 당신을 파산시키는지. 나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심장 박동이 들릴 때마다 내 증오는 더 단단하게 세공됩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방 안을 가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눈물은 나를 더 비싼 매물로 만들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부여잡고 내일의 무대를 준비합니다. 정우의 숨소리가 깊어질수록 내 손 안의 열쇠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당신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열쇠가 되겠죠. 밤은 깊어가고 나는 어둠 속에서 가장 화려하게 피어날 복수의 꽃을 피워 올립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나에게 입힐 그 드레스가 당신의 수위가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정우야, 우리들의 2주년 기념 파티는 정말로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거야. 정우의 팔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족쇄 같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그의 고른 숨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방 안을 채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침대를 빠져나왔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대리석의 냉기. 정신이 번쩍 듭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짐승처럼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손바닥 안에는 가운에서 훔친 열쇠가 짓눌려 있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감촉. 이 작은 금속 조각이 내 지옥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 속에 비친 내 실루엣이 낯설었습니다. 흐트러진 다크브라운 단발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 정우가 조각해온 고결한 인형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번집니다.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 구멍에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 딸깍.
정적을 찢는 비명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굳은 채 뒤를 돌아봤습니다. 침실 쪽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안은 정우의 채취로 가득했습니다. 눅눅한 가죽 냄새와 독한 시가향. 창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책상을 파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책상 아래 깊숙이 숨겨진 작은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회전하는 소리.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정우의 비밀스러운 전유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형 카메라들, 태블릿, 그리고 두꺼운 파일 뭉치. 가장 위에 놓인 태블릿을 켰습니다. 전원이 들어오자 파란 빛이 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폴더 이름이 보입니다. 포트폴리오 VVIP.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많은 여자들의 사진과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호 8번. 내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나의 연대기였습니다. 2년 전 정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받은 시술 내역, 바뀐 식단, 선호하는 옷 브랜드, 심지어 내가 정우와 단둘이 보냈던 은밀한 밤의 기록까지. 8호 자산관리 일지. VVIP 권 회장 선호도에 맞춰 코끝 각도 3도 상향 조정 완료. 정숙한 커리어우먼 이미지 구축을 위한 대기업 승진 로비 비용 집행. 현재 가치 측정 20억. 내일 밤 파티에서 최종 경매 진행 예정.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피 비린내가 났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습니다. 정우가 내게 했던 모든 다정함은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내가 승진했을 때 그가 건넸던 축하 꽃다발. 그것은 상품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한 투기꾼의 환호였습니다. 내가 아플 때 끓여준 죽. 그것은 자산 가치가 하락할까 걱정하는 관리자의 조바심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연인이 아니라 고액의 배당금을 약속하는 우량주였을 뿐입니다. 단톡방 로그를 더 깊이 뒤졌습니다. 관리위원회의 대화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강 팀장, 8호 드레스는 최대한 등으로 가자고. 권 회장이 척추 라인에 집착하는 거 알지? 준비 끝났습니다. 내일 밤 시연회에서 8호가 고결한 척 거부하다가 무너지는 연출까지 짜놨습니다. 형님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연출. 그 단어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내일 밤 파티에서 내가 느낄 수치심까지 그들은 이미 시나리오로 만들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전신에 오한이 들었습니다. 미간부터 콧날까지 흐르는 라인을 따라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정우가 조각해준 이 얼굴이 징그러웠습니다. 칼로 도려내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아주 희미한 마룻바닥 소리가 들렸습니다. 찍. 나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몸을 굳혔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급하게 태블릿의 화면을 껐습니다. 태블릿을 금고에 던져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희주야, 거기 있어?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이 덜 깬 낮은 베이스 톤. 평소라면 감미롭게 들렸을 그 목소리가 지금은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들립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서재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방 안으로 길게 쏟아졌습니다. 나는 책상 뒤 그늘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정우의 그림자가 대리석 바닥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는 잠시 서재 안을 둘러보는 듯 했습니다. 시가 향과 내 식은땀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짓누릅니다. 아무도 없나. 정우는 혼잣말을 하더니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폐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나는 금고 안에 있던 외장 하드 하나를 가운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정우가 그토록 자부하던 VVIP들의 비리가 담긴 진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바닥을 자극했습니다. 침대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정우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내 허리를 익숙하게 감싸 안으며 뭉클한 열기를 전해왔습니다. 희주야, 사랑해. 잠꼬대처럼 들려오는 그 한마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랑. 그 신성한 단어가 그의 입을 통해 오염되는 것을 느끼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운 속 외장 하드의 차가운 촉감이 내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나는 정우의 숨소리에 맞춰 내 복수의 리듬을 조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수치심은 증오로 변했고 증오는 차가운 이성이 되었습니다. 정우가 만든 이 파로 매물이 내일 밤 파티장에서 어떤 파멸의 연주를 들려줄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뜬 채 다가올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윗입술에 선명한 입술산에 힘을 줍니다. 내일 밤 당신이 나에게 채워줄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당신의 목을 조를 가장 날카로운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정우야, 우리들의 2주년 기념 파티는 정말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쇼가 될 거야.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파멸을 선택한 여자가 짓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잔인한 미소를.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끈적하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무게를 견디는 법을 압니다. 내가 지켜온 고결함은 이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정우가 설계한 지옥의 한복판에서 나는 기꺼이 가장 화려한 악마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살처럼 방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진 건 지독한 현실감이었습니다. 내 가슴골 사이에 그리고 허벅지 깊숙한 밴드 안쪽에 숨겨둔 외장 하드와 비밀.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살결을 찔러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은 내 가장 안락한 보금자리였으나 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은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내 침대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자고 일어났어, 희주야.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네. 정우가 내 이마에 아주 길게 입을 맞췄습니다. 예전엔 그 입술의 온기가 세상을 다 가진 듯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징그러운 뱀의 혀가 지나간 듯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억지로 눈꼬리를 접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2년 동안 그가 공들여 깎아온 내 고결한 미소였습니다. 응. 당신 덕분에 푹 잤어. 오늘 파티. 정말 기대돼. 내 대답에 정우의 눈동자가 만족감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더니 거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정우가 예약해둔 전문 스타일리스트 팀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의상 담당자까지. 그들은 마치 거대한 조각상을 복원하려는 기술자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다시 그들의 의자에 앉혀졌습니다. 차가운 토너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정신이 서늘하게 깨어났습니다. 아티스트의 브러쉬가 내 얼굴의 선 하나하나를 따라 세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미간부터 콧날까지 흐르는 라인을 따라 쉐딩이 들어갔고 내 윗입술의 선명한 입술산은 더욱 도드라지게 강조되었습니다. 사모님은 피부 결이 정말 예술이세요. 어떤 색조를 올려도 투명하게 비치네요. 정우 씨가 왜 그렇게 관리에 공을 들이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아티스트의 무심한 찬사가 내 뇌리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관리에 공을 들였다는 말. 그것은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출하를 앞둔 상품에 대한 정성이었습니다. 정우는 팔짱을 낀 채 내 뒤에 서서 거울 속 내 모습을 집요하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연인을 향한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경매에 내놓을 도자기의 균열을 살피는 수집가의 눈빛이었습니다. 눈매는 좀 더 처연하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입술은 너무 붉지 않게, 하지만 탐스러워 보이도록. 오늘 밤 희주 씨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희생양처럼 보여야 하니까요. 정우의 주문은 노골적이었습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알던 희주가 없었습니다. 정우의 욕망과 단톡방 멤버들의 취향이 덧칠해진 정교하게 가공된 파로 매물만이 무심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들고 온 드레스는 샴페인 골드 컬러의 실크였습니다.
정우의 요구대로 등 라인이 척추 끝까지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옷이라기보다는 나를 전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포장지에 가까웠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내내 내 허벅지에 감긴 외장 하드의 딱딱한 감촉이 신경을 긁었습니다. 만약 들킨다면 이 화려한 연극은 그 자리에서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바뀔 것입니다. 정우는 직접 내 목에 다이아몬드 초커를 채워주었습니다. 목을 꽉 죄어오는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는 내 귓가에 입술을 바짝 밀착하고는 아주 낮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희주야, 넌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여자가 될 거야. 내 모든 투자의 결실이 오늘 밤 너에게 달려있어.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해. 알았지?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나는 저절로 턱선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혐오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그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 정우 씨. 당신이 원하는 그 이상을 보여줄게. 당신 인생에서 절대로 잊지 못할 밤이 될 거야. 내 대답에 정우는 만족스러운 듯 내 쇄골 라인을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붉은 반점이 피어오르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우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운전하면서도 연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추악한 단톡방 알림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슬쩍 훔쳐본 화면 속 대화는 가관이었습니다. 8호 세팅 완료. 지금 출발합니다. 형님들, 오늘 경매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 팀장, 사진 좀 미리 보내봐. 얼마나 공들였는지 확인 좀 하자고. 정우는 신호 대기 중에 내 옆모습을 찍어 단톡방에 전송했습니다. 내가 수치심에 창밖을 보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을 그는 처연한 감성이라며 찬양했습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년 전 평범한 전시 기획자였던 내가 왜 이런 괴물에게 사육당하게 된 걸까? 내 순수했던 열정은 어디로 가고 남은 것은 타락을 기다리는 껍데기뿐인 걸까? 차는 도심의 화려한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정우는 차 문을 열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에스코트의 형식을 빌린 강제적인 결박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를 가로질러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내 등에 꽂혔습니다. 동경과 질투가 섞인 그 시선들이 사실은 도축장의 고기를 바라보는 시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압니다.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자 중후한 시가 향과 독한 양주 냄새가 복도까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정우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희주야, 긴장하지 마. 넌 그냥 지금처럼 우아하게 서 있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는 그의 팔을 살짝 뿌리치고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쏟아지는 화려한 조명. 그보다 더 노골적인 남자들의 눈빛. 그 시선들의 한가운데 오늘의 최종 낙찰자이자 정우가 그토록 공들인 권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허벅지 안쪽에서 느껴지는 외장 하드의 차가운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권 회장을 향해 내 생애 가장 고결하고도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정우야, 당신이 나를 팔기 위해 준비한 이 무대가 당신의 수위가 될 무대라는 걸 이제 깨닫게 해줄게. 파티장 안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실크 드레스가 허벅지를 스쳤습니다. 그 찰랑이는 소리가 내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권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안광이 내 쇄골 라인에 머물 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반역을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뜨겁고 끈적했습니다. 정우가 내 등을 떠밀어 권 회장의 옆자리에 앉혔을 때 나는 내 운명의 열쇠를 쥔 채 지옥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권 회장의 거친 손이 내 허벅지 위로 안착했습니다. 두껍고 축축한 감촉. 샴페인 잔을 든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는 지금 나를 파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안목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희주 씨가 낯을 좀 가립니다. 하지만 그게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쉽게 길들지 않는 고결함. 그게 제가 2년 동안 공들여 지켜온 가치입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뒤에 숨겨진 잔인한 계산기를 나는 느낍니다. 권 회장은 내 쇄골 라인을 훑어내리며 끈적하게 웃었습니다. 강 팀장, 자네는 정말 지독한 놈이야. 이 정도로 정교하게 세공된 물건은 오랜만이군. 피부결부터 이 눈빛까지 하나하나 공들인 티가 나. 물건. 그 단어가 내 고막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단톡방에 주역들인 상우와 진수, 도윤이 저마다 여자들을 하나씩 끼고 앉아 이 광경을 흥미진진하게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정우에게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들의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는 스마트폰들. 그 안에는 지금 내 일그러진 표정과 수치심이 실시간 텍스트로 중계되고 있을 것입니다. 희주씨, 잔 비었네. 회장님께 한 잔 더 올려야지. 정우의 재촉에 나는 위스키 병을 들었습니다. 병 입구가 잔에 부딪히며 책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정적을 깨는 그 소리가 마치 내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위스키를 따르는 내내 권 회장의 시선은 내 가슴골과 목덜미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회장님, 정우 씨가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시잖아요. 저를 위해 이토록 화려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윗입술의 선명한 입술산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숨기기 위해 잔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독한 술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화끈거리는 열기가 가슴속 깊이 숨겨둔 외장 하드의 차가운 감촉과 충돌했습니다. 권 회장은 내 어깨 기장에 다크 브라운 단발머리를 거칠게 밀어젖히고 드러난 목덜미에 코를 박았습니다. 지독한 시가 향과 노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구역질이 밀려왔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지금 이 수치심은 내가 정우에게 돌려줄 가장 강력한 독약이 될 테니까요. 강 팀장, 오늘 밤 8호. 아니 희주씨, 내가 데려가도 되겠나? 계약 조건은 자네가 말한 대로 하지. 권 회장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정우의 눈이 승리감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마치 일생일대의 딜을 성공시킨 펀드 매니저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희주야, 들었지? 회장님께서 너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셔. 가서 짐 챙겨야지. 정우는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포식자의 아가리에 먹잇감을 던져주는 비정한 손길. 나는 일어섰습니다. 실크 드레스가 허벅지를 스치며 기분 나쁜 마찰음을 냈습니다. 나는 권 회장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제가 회장님께만 드리고 싶은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 안쪽 룸에서 단둘이 보여드려도 될까요? 내 돌발적인 제안에 파티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권 회장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권 회장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껄껄 웃으며 내 허리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강 팀장이 가르치지 않은 매력이 또 있었나 보군. 좋아, 저기 안쪽으로 가자고. 강 팀장, 자네는 여기서 형님들과 축배나 들고 있게. 권 회장은 나를 이끌고 내실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정우가 초조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단톡방에 메시지를 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8호 돌발 행동 중. 상황 주시 바람. 하지만 그는 모를 것입니다. 내가 권 회장을 데리고 들어간 그 방이 민석이 설치해둔 모든 도청장치와 카메라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을요. 내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단둘만 남게 된 순간 권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 나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나는 가차없이 그의 가슴을 밀쳐내고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급할 거 없잖아요. 제가 보여드린다는 선물. 이거예요. 나는 허벅지 밴드 사이에서 외장 하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권 회장이 의아한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소형 태블릿을 꺼내 내실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습니다. 정우 씨가 회장님 뒤에서 회장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회장님의 자금을 어떻게 빼돌리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화면 위로 정우의 단톡방 로그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권 회장의 사생활을 조롱하는 메시지들, 그의 비자금 흐름을 분석해 자신들의 수익으로 챙기려던 모의 정황들. 권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해갔습니다. 네.
이게 다 뭐야? 강정우 이놈이. 권 회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정우가 2년 동안 세공해온 그 고결한 인형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곳엔 자신의 인생을 난도질한 괴물을 사냥하러 온 서늘한 복수기가 서 있었습니다. 방방 라운지에서는 여전히 정우와 그 일당들이 승리감에 취해 축배를 들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쳐놓은 그물은 이제 그들의 목을 죄는 가장 날카로운 철조망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윗입술에 선명한 입술산을 비릿하게 올리며 스크린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회장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정우 씨가 가진 모든 걸 청산할 준비 되셨나요? 권 회장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탐욕이 아닌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나는 그 살기를 즐기며 정우의 몰락을 위한 마지막 발판을 깔았습니다. 권 회장의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녹이 띈 숨결이 내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스크린 속 정우의 메시지들은 더 이상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 회장의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예리한 칼날이었습니다. 늙은 돼지, 돈 많은 시체. 정우가 낄낄대며 내뱉은 조롱들이 거대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권 회장은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수정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며 비명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강 팀장, 이 버러지 같은 놈이 감히 나를. 권 회장의 목소리는 끓는 물처럼 낮고 거칠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탐욕이 아닌 배신당한 맹수의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정우가 회장님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척하며 뒤로 빼돌린 유령 회사의 명단과 자금 흐름도를 하나씩 띄웠습니다. 2년 동안 내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수집해온 그의 심장을 도려낼 가장 치명적인 데이터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정우 씨는 회장님을 존경한 적이 없어요. 그에게 회장님은 그저 자신의 등급을 올리기 위한 발판일 뿐이었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나는 내 목을 조르고 있던 다이아몬드 초커를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손톱 끝에 걸리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피부를 짓누르던 그 계목줄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목덜미를 스치는 서늘한 공기가 지독하리만치 달콤했습니다. 윗입술에 선명한 입술산에 힘을 주며 나는 권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제 정우 씨가 쌓아 올린 이 추악한 성을 무너뜨릴 시간이에요. 회장님이 시작해 주시겠어요? 권 회장은 비서들을 호출했습니다. 내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장은 짧고 간결하게 명령했습니다. 강 팀장, 그리고 저 밖에서 낄낄거리는 놈들 전부 잡아와. 한 놈도 이 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나는 권 회장을 따라 라운지로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화려한 조명과 음악. 하지만 그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들고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정우의 눈이 나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선권 회장의 서슬퍼런 표정을 마주한 순간 그의 미소는 기괴하게 뒤틀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희주야, 왜 거기서 나와? 정우가 당황하며 다가오려 했지만 권 회장의 비서들이 순식간에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정우의 눈동자가 좌우로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라운지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이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단톡방의 대화 내용, 그들이 공유했던 내 몰래카메라 영상들, 그리고 그들의 실명과 직함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우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단톡방 멤버였던 상우와 도윤도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구는 봉쇄된 뒤였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정우와 그 일당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경멸과 조롱. 정우가 나를 향해 던졌던 그 시선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그를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권 회장은 정우의 뺨을 가차없이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정우의 입술 터진 틈으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강정우, 내가 나를 상대로 주식 노름을 해? 내 돈으로 내 뒤통수를 쳐. 회장님, 오해입니다. 이건 전현이 조작한 거예요. 희주야, 너 미쳤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정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차갑게 그 손을 걷어찼습니다. 2년 동안 나를 다정하게 어루만지던 그 손이
이제는 징그러운 벌레처럼 보였습니다. 미간부터 곧게 뻗은 내 콧날 끝에는 승리감에 취한 서늘한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정우 씨, 당신이 나를 S등급 매물로 세공하는 동안 나는 당신의 파멸을 세공하고 있었어. 당신이 내 몸값에 집착할 때 나는 당신의 죄값에 집착했지. 이제 알겠어? 누가 누구를 관리하고 있었는지. 나는 태블릿을 들어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정우가 관리위원회 멤버들과 함께 권 회장의 비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며 낄낄거리던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었습니다. 라운지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들여 만든 인형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 악마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듯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호텔 아래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권 회장의 신고를 받은 수사관들이 라운지로 들이닥쳤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음. 정우는 비참하게 바닥으로 끌려 내려가면서도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여전히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오직 나 자신의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윗입술에 선명한 입술산을 비릿하게 올리며 나는 정우의 몰락을 지켜봤습니다. 2년의 지독한 연극. 드디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가 끌려나간 자리에는 그가 마시다 남은 위스키 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잔을 들어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끈적한 액체가 대리석 위로 번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정우의 무너진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라운지의 손님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즐겼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 비치는 나는 누군가의 여자도 바로 매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난도질한 괴물을 스스로 처단한 지독하리만치 아름다운 사냥꾼이었습니다. 권 회장이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기묘한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희주 씨, 자네 정말 대단한 친구군. 나조차 속아 넘어갔을 정도니. 나는 그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비위를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내 외장 하드를 챙겨들었습니다. 정우의 몰락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안에 담긴 VVIP들의 추악한 기록들. 그것은 내가 앞으로 이 험난한 사교계에서 살아남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파티장의 육중한 문이 다시 열리고 나는 그곳을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2026년에 가장 잔인했던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쳤을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정우가 설계한 지옥에서 나는 살아남았고 이제는 내가 설계한 새로운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피부를 스칠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닌 해방감이 주는 전율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정우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완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구겨진 수에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그리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 그는 재판 내내 바닥만을 응시했습니다. 판사의 판결문이 낭독될 때마다 정적을 깨는 마이크 소리가 고막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죄명들이 하나씩 열거될 때마다 정우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나는 증인석에서 그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윗입술에 선명한 입술산에 힘을 주며 그가 내게 가르쳤던 그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강정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다. 법봉이 내려쳐지는 소리. 쾅, 쾅, 쾅. 그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을 옥죄던 사슬이 마지막으로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나를 8호 매물로 관리해온 그에게 줄 마지막 배려는 무관심뿐이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오자 밝은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미간부터 곧게 뻗은 내 콧날 끝에 닿는 온기가 낯설었습니다. 정우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와 함께 공모했던 관리위원회 멤버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며 권 회장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위험 있는 표정이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노골적인 욕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희주 씨, 고생 많았어. 이제 걸림돌은 사라졌으니 내 제안을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나? 자네 같은 인재가 이대로 썩기엔 아까워. 내가 자네의 새로운 배경이 되어주지. 권 회장의 제안은 정우의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달콤했습니다. 그는 정우가 내게 줬던 작은 저택 대신 빌딩 숲에 한복판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방 안쪽 내 살결에 닿아있는 외장 하드의 묵직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누군가의 배경이 되는 일은 그만두려고요. 누군가의 매물이 되어 가치를 증명하는 삶도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권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우의 금고에서 빼낸 권 회장이 정우를 통해 저질렀던 또 다른 비리. 증거들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권 회장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선물이에요. 정우 씨가 저를 S등급으로 키워준 덕분에 제가 이런 귀한 자료를 다루는 법도 배웠거든요. 이 자료의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사히 제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이 자료가 세상에 나올 일은 없을 거예요. 권 회장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정우보다 더 무서운 괴물을 키웠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나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차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권 회장의 서늘한 시선을 무시한 채 나는 대중교통이 오가는 군중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2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던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나를 억누르던 가식적인 정숙함, 타인의 시선에 맞춰 깎아내던 내 영혼,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 그 모든 쓰레기를 청산하고 남은 건 오직 나라는 존재의 순수한 원형뿐이었습니다. 나는 어깨 기장에 다크브라운 단발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더 이상 정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유지할 필요도 권 회장의 취향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길가에 보이는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짧게 잘라주세요. 아주 짧게.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지만 경쾌했습니다. 가위가 지나갈 때마다 목덜미를 스치는 서늘한 감촉이 지독하리만치 시원했습니다. 잘려나간 머리카락들은 정우가 내게 채웠던 보이지 않는 족쇄들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여자로 불리던 희주가 아닌 내 이름을 걸고 다시 시작하는 한 명의 인간으로 세상 앞에 섰습니다. 정우의 단톡방은 사라졌지만 그 지옥 같은 공간에서 얻은 생존의 기술은 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며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수많은 알림 중에서 내가 선택한 건 예전부터 꿈꿔왔던 독립전시기획안의 합격 통보 메일이었습니다. 윗입술의 선명한 입술산이 이제는 수치심이 아닌 자신감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우야, 내가 만든 이 S등급 자산은 이제 시장에 나오지 않아. 내가 나 자신을 소유하기로 했거든. 나는 군중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 인생의 완벽한 청산. 그리고 비로소 시작된 진짜 나의 파티.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백하게 빛나는 도심의 조명 아래 나는 더 이상 인형이 아닌 사냥꾼의 발걸음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옥의 문을 닫고 나온 여자의 뒤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년의 연극은 끝났고 이제 오직 나만이 주인공인 진짜 드라마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나는 시원하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감촉이 단단했습니다. 가방 속 외장하드는 이제 권 회장을 묶어두는 안전장치이자 내가 다시는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줄 보험이었습니다. 정우가 가르쳐준 가치라는 단어를 나는 이제 다른 의미로 씁니다. 타인의 눈에 비치는 가격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지불하는 존엄의 가치. 나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 중 누구도 내가 어젯밤 어떤 지옥을 건너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며
나는 정우의 번호를 영구히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진이 담긴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화면에 뜬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오늘 본 그 어떤 문장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열차를 기다리며 스크린도어에 비친 내 짧은 머리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비로소 살아있는 눈으로 나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숨이 쉬어졌습니다.